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미국장도 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2%의 반가운 상승을 만나는데요. 지수 2%대 오릅니다. 오늘 장은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 보시죠. 태조 이방원 급락, 원인과 전망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태조 이방원 쪽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크게 급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희권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요. 그래도 또 5일선 잘 지켜내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압력이 좀 크게 나오면서 하락세가 깊어지는데 태조 이방원의 하락 이유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먼저 재미있는 뭐 경험적인 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그 증시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런 한 글자 한 글자씩 따서 신조어들이 생겨나는데 이번에 태조 이방원 뭐 어떤 섹터인지 종목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태조 이방원 이전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빅, BBIG가 있었죠. 팡. 그리고 국내에서 과거에 뭐 자동차 7공주, 차화정 이런 그 전차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딴 시대의 주도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화정을 검색해보고 비빅을 검색해보면 이 뉴스를 검색해볼 때 가장 오래된 뉴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던 그 뉴스, 그 시기가 시세가 거의 절반 이상은 왔고 그런 신조어가 나왔을 때는 그 섹터 중에 몇몇 섹터들은 더 강세로 이루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살 사람은 다 샀고 상승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 알았고 거기서부터 재미가 없었다라는 게 많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비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비빅이 나왔을 때 관련된 ETF도 많이 나왔지만 현재 살아남은 섹터는 배터리 같은 게 유일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악재가 한 번에 쏟아지는 듯한 이 섹터에 국한된 악재가 쏟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대표적인 이 태조 이방원 섹터만의 악재를 꼽자라면 가장 큰 부분이 오늘 시장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정전 가능성, 휴전 가능성,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 나스닥이 반응한 걸 국내에서 반응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증가되게 되면 물론 50% 이하겠죠. 하지만 낮은 확률에서 조금은 그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방산에서 수혜를 받던 이 전쟁에서 수혜를 받던 sek터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게 조금에서 막 커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었던 밸류에이션을 더 열기에는 다소 기스를 내는 그런 뉴스를 보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난주였죠. 한국항공우주 카이 아마 현대그룹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6% 할인율로 네. 블록딜을 돌렸는데 보통 블록딜을 돌리면 그 6% 그 블록딜 할인율에 해당하는 시세만큼 이 가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딜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이 차익 매물을 받아줄 만한 신규 자금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 이 조정에 저는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천연 가스 가격 또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부족 그리고 에너지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각국이 많이 싸울 때 에너지의 독립,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메리트는 더욱더 부각되고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반대로 이런 천연가스가 하락하다 보니 네. 대체에너지 신재생 섹터에 대해서 이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
다만 밸류에이션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빠지는데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반등을 하다 보니 낙주들, 많이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사려다 보니 시장에 새로운 돈이 오진 않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팔아서 들어가게 된 현상이 발생돼서 기존의 전쟁에 대한 이 수혜 종목들의 수급적인 반대 현상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하락 현상은 오늘 굉장히 극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 극심화된다라고 해서 이게 내일 이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이 방산이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면, 네.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에너지 가격에 의한 있겠죠. 그 영향이 있겠죠. LNG 가격 자체가 높아지다 보면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이 플랜트 발주 그리고 플랜트 운반, 플랜트 선, 이 LNG 선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악재는 한 번에 겹친다고 포항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렸죠. 그래서 포스코가 침수가 되었는데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네. 이 포항에서 포스코를 바라보는 그 야경이 굉장히 예쁜 야경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 불이 다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석 이후에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고로 3기 중에 2기는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기도 오늘 가동 예정에 있거든요. 하지만 고로가 가동된다라고 해서 이 생산의 정상화, 100% 정상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가동을 통해서 반제품,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슬라브 생산까지는 가능하지만 완제품에 해당하는 열연이나 후판 같은 이런 완제품의 제품은 아직까지 가동이 재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가동이 될지 아직까지 아변 라인이 완전 침수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빼낼 뿐만 아니라 아변 라인의 생산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변 완제품 같은 경우에 열연이나 후판이 대표적으로 조선업체들의 이제 원재료죠. 아무래도 후판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재료 수급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이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반사수혜로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가동은 중단되었지만 일부 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려서 팔 수 있다라는 가격이 올려서 팔 수 네.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즉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모두 피해를 안 받는 반면에 오른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체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설 자동차 그렇죠. 포함되고요. 네. 근데 후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피팅 업체들까지, 왜냐하면 네. 피팅 업체들의 전방 산업이 당연히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이 하락하는데 피팅 업체들이 견디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게 침수라는 영향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굉장히 집중돼서 악재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개월의 CPI가 고점을 찍었지만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될까? 2개월 CPI가 하락될까에 대한 의무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추석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하락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3년 그리고 5년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차트로 가져온 부분인데, 먼저 왼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파란색 선, 연한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밑에 있는 진한색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1년과 3년 모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은 높지만 지금 단계가
피크다라는 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쪽 차트도 보시면 1년, 3년, 5년 모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했다라는 것을 점점 더 이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었던 성장주 쪽 종목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나마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시크리컬이나 산업, 아무래도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던 섹터들이었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태조 이방원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저가 매수가 들어갈 만한, 자금이 스위칭 될 만한 이런 매크로 환경이 변하다 보니 오늘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IT, 게임 같은 종목들도, 그리고 추석간에도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위험 회피 신호가 아닌 위험 선호 심리를 굉장히 대변해주는, 이 시소 게임에서 극단적으로 한 곳이 눌리고 한 곳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또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완전히 달러화가 정점을 확인한 것인지, 고점을 꼭지를 보여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또 유로화가 다시 패러티, 1달러당 1유로 수준을 회복하면서 시장의 리스크온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리스크온 심리 확산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료들이 그동안 약세장에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태조 이방원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 일단 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셨지만 물가의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시장에서 또 확신을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래도 우리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올라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물러설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분 계셨고, 올 겨울에 에너지 파동 날까봐 걱정입니다. 서유럽과 동유럽은 처지가 다릅니다.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 또 곡물주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선 쪽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작용이 되네요. 그리고 오리온 쪽에서는 9년 만에 또 가격을 인상하면서 어쨌든 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이 보는 지표들은 일단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망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태조 이방원이 꼭지가 나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서두의 말씀 굉장히 공감돼요. 처음 투자하신 분들 그 확신의 오류에 빠지시잖아요. 확신에 차서 딱 매수했을 때가 고점인 경우. 그럴 때 굉장히 많았었는데, 태조 이방원도 이제 시장에 확신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섹터 5가지였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세를 보고 전망하는 오류는 정말 범해서는 안 되죠. 지금 시세는 전쟁이 끝났어를 가르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세만 보면 믿기 쉬운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를 보고 확신하면 안 되는 게 주식판이고 시장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시세를 이용해야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세는 이 전쟁의 다소 숨고르기,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주춤을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네. 이건 결국 다시 만약 전쟁이 크게 재점화된다라면, 또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장기화로 간다라면,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인,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핵까지 언급할 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오늘의 시세가 반대로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세만으로 이 시세를 보고 전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전쟁이나 이런 패권 다툼의 그 추이 같은 경우는 예측이 힘들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이죠. 내가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오를 때 조금 더 많이 오르고, 또는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플레이를 하려면 장이 살아있어야지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는데, 장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전저점을 안 깬다라는 의미고, 이러한 요건들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한데, 결국 저는 오를 때 더 아웃퍼폼하고 빠질 때 더 언더퍼폼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단연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해요.
실적이요? 네.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한두 사람의 소수의 의지와 생각을 알아맞추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는 그것도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 소수의 생각보다는 조금 쉬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섹터와 테마가 발생이 되면 아예 실적은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이. 결국 시세가 난다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1조가 됐다, 2조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또는 내후년 아니면 뭐 3년 이후에더라도 얼마의 돈을 벌 것이고 그 얼마의 돈에 밸류에이션을 얼마 곱한 게 현재의 적정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러한 전쟁이라든가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고 시총이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어떻든 전쟁이라는 게 테마지만 이게 어떻든 미래 1, 2년 뒤에 프라이싱 된 그 실적 추정치 또는 벌 돈을 그대로 버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릴 이유가 제한적 있겠죠. 하지만 안 보이는 당장 미래의 실적이 안 보이는 그런 단순히 전쟁에 대한 기대감, 전쟁이 나면 뭐 이게 좋을 거야 또는 에너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원전이 좋아질 거야 수주도 안 나오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야 단순 기대감에 의해 올라갔던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커졌는데 미래 예상 실적이 안 커지다 보니 단연 자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연히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로 돈이 몰리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는 종목들 올해 내년 하반기에 돈을 벌 종목들 2000년대 내에서 제가 하반기에는 전해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엔캠이랑 동아기업 동아일렉트로라이트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실적을 잘 못 벌고 있다가 하반기에 실적을 버니 그걸 당겨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수화학이라든가 캠트로스 그리고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 미래의 전고체라든가 일부 일부 소재에 대해서 당겨 쓰고 있는 거고 포스케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앨런 머스크가 리튬에 대해서 네. 중요성을 언급했죠. 결국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도 내재화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내재화하는 것이 정말 일부분이지 전체를 내재화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고 캐파가 늘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 캐파 늘어나는 것이 다 실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빠지지 않는 이상 테마보다 그 실적이 더 강하다는 것을 2차 전지가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실적은 캐파의 계획만 틀어지지 않는다라면 25년, 26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때문에 빠지는 것이라면 그럴 빠질 필요도 없고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총의 타당성을 보여줄 섹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태양광 또한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의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패널의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 월별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패널이 특히 좋은가 봐요. 네. 폴리실리콘은 폴리실리콘은 아직 어떤가요? 좀 아직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패널이 예. 굉장히 좋은 상황이 모듈 패널이 좋은 상황이고 네네네. 급하게 당겨 쓰고 있어요. 유럽에서 급하게. 이건 그 법안뿐만 아니라 전력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제품을 사와서 쓸 때 중요한 게 제품 가격 플러스 물류 비용이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물류 비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시장 주도주가 H&M, 뭐 펜오션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실적은 계속 좋지만 주가를 못 가고 있거든요. 이는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작년, 재작년에 당겨 쓴 것이고 지금 주가는 내년, 내이후년의 실적을 보고 주가가 가야 되는데 그
물동량 쇼티지에 대해서 시장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동량 그리고 물류 비용은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 조금 더 구매의 그 양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월별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 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분명 시장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적 추정치를 더 어닝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번에 그 천연가스의 대안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염두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라면 이런 그 전쟁에 의한 천연가스 부족이 아닌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글로벌 기후 위기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카테고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주들 가운데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오늘장도 하락을 했어도 낙폭을 줄이면서 5일선, 11선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추세를 유지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대비해서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PER 밸류에이션을 상단을 뚫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상단이 뚫은 종목들은 이제 완전 새로운 걸 열었다라는 건데 새로운 걸 열었다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 일부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아직 상단을 열지 않았어요. 상단이 계속 PER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PER 밴드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네. 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이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부 태양광 기업들이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하나솔루션 수소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메인이지만 큰 카테고리는 신재생은 당연히 전기차도 포함될 거고요. 수소도 포함되는 것인데 수소도 연말에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의 경우 수소 모멘텀까지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드리겠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인데 이 실적은 수주죠. 이 수주 기대감이 이번에 뭐 9월 말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있는데 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조금의 노이즈는 수주 우선 협상자 이 선정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라는 것, 미뤄지고 있다라는 것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만 분명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긍정적인보다는 기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뷰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더 앞서 보여줬던 이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2차 전지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처럼 또는 태양광이 숫자로 보여주는 것처럼 수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조선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PER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PBR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하는데 PBR 밸류에이션이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0.5배, 0.6배가 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의 상단이었다라면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이건 이 상단 밸류에이션까지 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종목이 걸어왔던 역사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역사의 길보다 더 큰 화랑이 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저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왜 원이 들어갈까라고 싶었는데 숫자가 가장 안 나오는 섹터예요. 그리고 이 MS 자체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일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0조가 넘는 상황인데 당장 매출액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수주를 했을 때 뭐 화력 발전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믹스를 깎아 먹는 현상이 발생돼서 저는 조금 그 강하게 말씀드린다라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일부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 매도나 뭐 CFD 숏을 하더라도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롱숏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아니, 원전은 저는 숏 의견 드리겠습니다. 쇼드 의견이요. 네,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전도 정책주이기도 하고요. 이번 정권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 원전의 그 어떤 대표적인 섹터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확산이 됩니다. 실제로 8월 말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대규모 수주로 13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의 물꼬를 일단 텄기 때문에 원전도 이제 앞으로는 수주 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기대 심리도 충분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당장 기업들의 공시로서 보여주는 내용은 없는데 밸류에이션은 태조 이방원 중에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정책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네. 정부가 이 정책을 밀고 있고 이 섹터를 도와주기 때문에 돈을 벌 것이야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것 대비해서 너무 많이 당겨버린 거예요. 시총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전이 시총이 네. 커졌냐면 예. 당선 전에도 시세를 보여주었고요. 당선 전에도 시세를 보여주었고 당선 후에도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세 이상으로 수주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상단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실적을 보여줄 때 이것밖에 실적이 안 나와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수주라는 이런 뉴스,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비해서 뉴스에 대한 임팩트, 주가 반응이 점점 약해져요. 이거는 새로 살 수급보다는 이제 팔고자 하는 수급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이 5가지 중에서 원전을 가장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불확실한 시장에서 사고 싶어야 되는 거고요.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확신이 또 들어차야 되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과 어떤 매수에 대한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되는 재료, 결국에는 실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밸류에이션 그 상단에서 보다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줘야지 이 주가가 더 상단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 2차전지 방사는 아직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관점. 2분기 실적 시즌 때 이들 종목군들 움직임, 또 수주 움직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CPI의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CPI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 유럽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또한 조금 반등하다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는 차트거든요. 예. 살짝 반등하다가 고개를 숙였죠.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오늘 CPI가 7.9, 8 네. 수준으로 네. 나온다라면 이번에 FOMC에서 연준이 7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3번 올리고 나중에 1번 올리든 이번에 2번 올리고 나중에 2번 올리든 결국 최종 기대 인플레이션만 고정되어 있다라면 오히려 매를 먼저 맞는 게 맞기 때문에 최종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만한 2개월 CPI 정점 신호가 나온다라면 저는 굉장히 시장에 강한 이제 그 위험 선호 신호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저의 뷰죠. 이 박스권 유지된다. 이 박스권이 유지되는 기간은 실적을 녹여주는 역실적 장세의 실적을 녹여주는 기간이고, 결국 박스권이 유지된다. 그리고 저점을 높여간다. 이전 저점을 안 깬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개별 종목의 장세, 네.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의 속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마그마님께서도 CPI 벌써 다 반영했는데요 라고 공감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CPI에서 수치로 더 낮아지는 9.1 이후에 8% 그리고 8% 만일에 이하까지 나오게 되거나 8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이제 9월 FMC까지도
재료를 녹이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태조 이방원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보셨던 태양광, 2차전지, 방산 쪽 말고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낙폭과대주 전략을 세워주신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얼마 없네요. 네. 3분이요? 3분이요? 예. 네. 최근에 뭐 탐방 다녀오고 재밌게 보고 주가는 밀렸는데 펀더멘탈은 밀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네.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 중에 제오스입니다. 세정 장비, 이 불순물을 닦는 세정 장비인데 보통 동사의 장비는 싱글 세정 장비예요.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하나만 닦는 메인 업체인데 이번에 배치형 세정 장비 코어를 통과했고 수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서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싱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2~30억 정도고 배치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여러 개 땄기 때문에 단가가 50억 이상 한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얘는 뭐 동사의 실적도 당연히 올려주는 상황이고 멀티플도 올려주는 상황이고 고객사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뭐 오늘의 삼성전자의 반등이 하루짜리에 그칠지 추세를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추세를 이어간다라면 실적적인 면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 소외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고요. 또한 자체 브랜드 그 제로 산업용 소형 로봇입니다. 이미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뭐 무이나 카페에서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이 로봇 또한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사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중에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지난주 추석간에도 아일리아 파이프라인 상승이 계속 있었고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사 여전히 그 임상 잘 진행하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전혀 임상이 부러진 게 아닌데 주가만 하락했고 전저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호재에도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회사가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회사가 안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게임 업종에서도 좋죠. 게임에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직접 탐방을 다녀왔는데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5개의 P2E 게임을 출시 예정입니다. 동사가 그 썬데이 토즈인데요. 애니팡이라고 아실 거예요. 애니팡 IP를 기반으로 한 P2E 게임을 3개 출시를 하고 카지노류의 게임을 2개 출시를 하는데 애니팡이라서 얻은 이 게임 속의 재화를 위믹스로 전환 가능하고 이게 현금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출시를 잡힌다라면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이 현금성 자산의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 이 지금 수준에서 기대감 출시일 이전까지 기대감은 반영하는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게임이 성공했을 때는 이제 작년에 위메이드 같은 흐름을 보여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주가가 전혀 반영된 것이 없고 자산가치 수준이기 때문에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관심 가져볼 만하다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죠. 네. 예, 황반 변성 치료제라는 쪽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데 아일리아가 올해 글로벌 임상 3상 마무리하고 실적까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주가가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도 준비하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준비하고 있고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주가는 잘못된 것만큼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반영된 것도 없고 리스크도 크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다시 재점화돼서 이런 방산이나 신재생 쪽이 가고 전쟁의 피해주들이 하락한다라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수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라면 분명히 이 모멘텀 찾기 바닥에서 의미 있는 뉴스 찾기 같은 플레이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피해주로도 좀 바이오가 꼽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바이오까지도 제조 시설을 미국 쪽으로 끌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행정명령 서명도 또 나왔어요.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서명까지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심리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항서제약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종목은 모르겠는데 예, 예. 뭐 14%, 15%뭐 수준 뭐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수치와 종목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의 치포처럼 고객사를 잃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시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존에 잘하던 우리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조 라인을 갖춰놓고 수율조차 좋고 가동률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없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건 이게 잘못되더라도 크게 잃을 게 없다라는 건데 오히려 좋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심화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